안녕하세요. 전원회로 설계연구소 루드비크입니다. 예전에 제가 키트로 판매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판매를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실 수 있게끔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그 5V로 강압을 할 수 있는 버컨버터 키트인데요. 이제 요거는 3D 화면으로 볼 때의 자료고, 그리고 이거는 설계 도면이고, 그리고 요거는 PCB입니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생산하실 수 생산할 때 필요한 거버 데이터, 이제 그 거버 데이터를 PCB 업체에다가 보내면은 그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거버 데이터를 업로드했습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저는 JLC PCB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에 오더나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거버 데이터를 이쪽으로 올려주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PCB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면으로 설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레이어는 2층으로 자동이 선동이 되고요. PCB 수량은 이제 기본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 설명에 나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디폴트로 이제 기본 설정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Save to Cart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방금 이 키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키트만 가지고 발주를 하시면은 이 PCB 상태의 요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JLC PCB에서 주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카페에 보시면 이 거버 데이터와 함께 회로도 자료와 그리고 BOM 자료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회로 자료는 이렇게 도면 원본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BOM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하시는 방법은요. 디바이스 마트나 IC114에 들어가서 부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디바이스 마트에서 부품을 구매한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디바이스 마트에 들어가서 복사 붙여넣기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부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CB도 발주했고 여기에 있는 부품을 쫙 구매를 했으면은 조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그냥 팁 같은 것만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PCB는 주문하시면은 이런 상태로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파란색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품도 대부분의 부품은 국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인덕터는 사양에 맞는 부품이 딱 없을 거예요. 이게 값이 딱 맞지 않아도 테스트하는 데는 아주 큰 영향을 줄 정도의 부품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인덕터는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품이긴 한데요. 이 값이 조금 편차가 있다고 해서 얘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이제 그럴 정도로 아예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7 마이크로 헬리나 이런 비슷한 값의 인덕터를 여기다가 끼고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PCB에다가 이 서포트를 이용해서 좀 고정을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4개의 귀퉁이에다가 특히 딥다입 부품을 실장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하시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부품들이 막 높이가 죄다 다르고 부품을 끼면은 리드가 튀어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PCB가 뭐라고 하죠? 들쭉날쭉 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가 긴 서포트로 이용하시면은 편합니다. 이제부터 하실 작업은 회로도 혹은 BOM을 보시면서 먼저 부품을 꽂아주시는 작업인데 부품을 보면은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하잖아요. 일단은 조그만 것부터 먼저 꽂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항을 먼저 꼽는다고 하면은 자, 이거는 몇 K옴인가요? 다 주황색은 3이죠? 3이 3개니까 33K입니다.
자, 33K에 해당하는 저항은 도면에서 보시면은 R15번이 해당이 됩니다. PCB에서 R15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네요. 얘를 접은 다음에 부품을 꽂아주세요. 자, 꽂았으면은 실습 경험이 많지 않거나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얘를 뒤집으면 부품이 빠지니까 얘를 이렇게 접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걸 다 접지 마시고요. 부품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만 구부려 주세요. 얘는 332죠. 그래서 3.3K이고 3.3K에 해당하는 저항을 또 여기 도면에서 찾아보시면은 R5, R4, R3이 해당이 되네요. R345. 그래서 R345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부품을 일단 꽂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살짝만 구부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은 좀 지루하니까 이건 좀 제가 어느 정도 꽂은 상태에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부품을 어느 정도 꽂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납땜을 몇 개만 먼저 해볼 건데, 이 상태에서 그냥 뒤집어 놓고 납땜을 하려고 하면은 부품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얘를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씩 구부려 주겠습니다.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PCB가 조금 더럽혀지는 것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그냥 요렇게 기판을 놓은 상태에서 이 PCB 윗면에다가 바로 납땜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위에가 조금 지저분해지니까 그게 좀 보기는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구부려 놓고 기판을 아예 뒤집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왼손을 갖다가 부품이 빠지지 않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인두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납땜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인두를 가지고 납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인두로 납을 옮겨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납땜 한쪽을 붙여놓으면은 이제 그 부품은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납땜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보다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요령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인두를 가지고 납을 묻혀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납땜을 하는 겁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부품의 다리를 조금 굽혀놓은 상태에서 하시거나, 제가 완전히 굽히지 말라고 한 이유는 잘못 조립하거나 부품을 바꾸거나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완전히 굽혀놓은 부품은 작업하기 힘듭니다. 물론 부품을 바꾸지 않을 거라면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건 여러분들 하시면서 편하신 방법을 해보시고,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인두로 하는 방법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동 납 공급기 장비가 있으시면은 이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납을 얘가 알아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부품을 이런 식으로 눌러 놓은 상태에서 얘 갖다가 방향이 좀 안 맞네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혹시 뭐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걸 한번 참고 삼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갈 길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좀 더 조립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드디어 부품을 다 꽂았습니다. 이제 납땜을 해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요 상태에서는 이 리드를 잘라가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서 자르셔도 되고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납땜은 하다 보면은 늘겠지만 이렇게 리드가 많을 때에는 이 인두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작업이 수월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기판을 조금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만 먼저 납땜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부품에 따라서 혹은 PCB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납땜이 원활하게 쉽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에만 납땜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품이 떨어지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해주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 된 부품들은 인도를 떼지 말고 그냥 쭉 내리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되게 쉽고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인도를 쓰는 이 어떤 자세는 차이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서 편하신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납땜하는 모습을 좀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인두도 통상은 칼팁으로 하면은 이제 요런 방향으로 하는데 살짝 틀어가지고 요 방향으로도 이제 하는 것도 나름 편하게 잘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인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인두를 작업하기가 불편해가지고 리드를 어느 정도 커팅을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리드를 니퍼 갖다가 쭉 잘라주면은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조립을 완성을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이물질이 꽤 많이 보여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제가 한쪽 다리만 이렇게 대충 뒤집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품이 들뜨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요, 왼손으로 이 부품을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품의 핀을 인두열로 이렇게 뜨겁게 하면서 눌러주시면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뭐 부품이 조금 들뜬 상태로 땜이 된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자리를 좀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손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이렇게 좀 힘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좀 들뜬 게 있으니까 얘네들도 여기를 누르면서 이렇게 얘는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립이 마무리가 되는데 뒤에가 많이 좀 들어오니까 한번 세척을 하고 가겠습니다. PCB 세척제가 있거든요. 얘를 세척솔에다가 묻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세척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납땜이 안 된 부분 혹은 어디가 쇼트가 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다시 해주셔야 되겠죠. 특히 냉땜이 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다시 납땜을 해주셔야 됩니다. PCB 세척이 끝났으면은 PCB를 한번 쭉 봅니다. 그래서 납땜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어디가 쇼트가 안 났는지 이런 식으로 리드를 안 자른 부분은 없는지. 자, 점검이 끝났으면은 이제 조립을 마무리한 거가 되고 혹시라도 잘못 들어간 부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면과 이 조립된 PCB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저거를 실질적으로 테스트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요거 가지고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많이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 재생 목록을 확인하시면 강압형 버컨버터에 대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케이블 작업 같은 걸 좀 편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 몇 개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저는 그 배터리로 사용하는 그 XT60 커넥터 있잖아요. 테스트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 단자대 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는 바나나 잭에 바로 꽂을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런 연장선 있죠?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바로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작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원을 넣을 준비가 끝난 거고, 이 키트는 이제 5V 강압형 출력을 내는데 일단 12V를 넣어가지고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12V 설정해야 되겠죠? 12V 맞춘 상태에서 출력 온. 네, 그러면은 전원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LED에 뭔가 불이 들어오네요. 이쪽에 출력 전압을 측정을 해보면은 3.3V 정도가 나오고, 여기 출력 쪽에 가변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은 전압이 올라가고, 이제 5V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일단은 요 강압형 버컨버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키트를 올려놓은 것들을 그냥 묻히기는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카페에 요거 만드는 거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업로드 해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